어느 날 밤,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눕자마자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려니 생각했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그것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우야, 종우야. 누군가의 희미한 속삭임에 소름이 돋았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켜보았지만 방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소 기분이 나빴지만 다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다. 여전히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고 나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둘러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주저하는 듯 이상했다. 점심시간 친한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너 어제 회사에 다시 왔다 갔다며? 나는 당황하여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동료는 내가 회사 복도를 배회하고 있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분명히 내가 있었다. 하지만 내 표정은 공허했고 밤중에 들었던 목소리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소리는 나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러나 분명 다른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이상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두 명인 것처럼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집에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자주 들려왔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던 나는 분명히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침대 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빛이 없는 검은 눈과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선 순간 그것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누가 진짜 나인지 그리고 누가 그 다른 나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두려운 날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나는 그 속삭임으로부터 도망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도 누군가 주위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것이 멀어질수록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긴 그림자가 나를 덮을 때마다 나는 오늘도 그 끔찍한 고민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경험한 일이다. 그때 나는 수도권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 매일같이 기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야 했다. 집 근처에 있는 기차역은 오래되고 매우 작은 곳으로 승강장은 항상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곤 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지면 기차역 주변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한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듯한 녹슨 기차와 그 주위를 맴도는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속삭임들이 그 기차역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막차를 타게 되었다. 시간은 밤 11시를 이미 넘어서 승강장에는 나와 몇 명의 다른 승객들만이 남아 있었다. 기차는 내가 타야 할 방향과는 반대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서서히 다가오는 기차의 불빛은 고요한 밤하늘을 찢는 듯했다. 기차가 도착하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승강장 반대편에서 웬 여자가 서서히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눈에 띄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녀가 평범한 승객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등에 오싹한 기운이 돌았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고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내가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나를 꿰뚫어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순간적으로 뭔가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괜찮으세요? 라고 목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승강장의 끝부분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고 기차를 타게 됐지만 기차 안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덮쳤다. 게다가 가끔 기차 유리창에 비치는 그림자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귀가 후에도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 후 나는 그 일이 신경이 걸려 기차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그 기차역에서 한 젊은 여자가 상심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건 이후로도 가끔씩 그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들이 간간히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기차역에서 그녀를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 같은 기이한 목격담이었다. 하지만 직접 겪고 나니 그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또다시 그 시간을 피해 기차를 타게 되었고 더 이상 밤늦게까지 기차역에 머무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일상 속에서 쉽게 넘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작게는 지나치는 사람 하나가 주는 섬뜩한 느낌이 진실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기분 나쁜 느낌이 언제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매번 기차를 타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늦은 가을밤. 평소처럼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던 나는 미스터리한 경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어느 한 사람의 섬뜩한 경험담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익명의 직장인이었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아파트는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오랫동안 여러 세대가 거쳐간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글쓴이는 그곳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다고 적혀 있었다. 사건은 일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글쓴이는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경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득 집안에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억지로 눈을 부비며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던 글쓴이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서자 거실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엔 피곤한 나머지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다. 그것은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형체였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글쓴이는 몸이 얼어붙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 형체는 서서히 뒤로 돌아보였고 그 순간 형체의 눈이 글쓴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고 방으로 달려갔다. 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리는 몸을 다잡아야 했다. 그 후로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했지만 거실로 나가려는 마음은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날 밤 아파트 CCTV에 잡힌 이상한 장면이 있다는 것이다. 관리실 직원은 여자가 거실에서 문을 통해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글쓴이가 봤던 바로 그 형체였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녹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입주민들은 저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아파트 커뮤니티는 즉각적인 대책 회의에 들어갔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 아파트는 과거에 큰 화재가 있었던 현장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때의 영혼이 아직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후로 글쓴이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평화로운 삶을 찾으려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여운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마지막에 쓰여 있었다. 글쓴이는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을 쫓아오는 발소리를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잠들기 전 두려운 마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수많은 댓글과 반응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재미로 읽고 넘기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실제 겪은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헛소문이 아닌 끝없는 공포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평소에 학교가 끝나면 공부를 오래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곤 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범한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나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조용하고 학구열에 찬 학생들로 가득했다. 나는 책상에 자리를 잡고 늘하던 대로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다. 도서관이 닫히는 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어느새 주위가 한적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책에 몰두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은 꽤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들어갈 때마다 음산한 느낌을 주곤 했다. 역시나 그날도 변함없이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특유의 형광등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빠르게 볼일을 본 후 손을 열심히 씻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나의 시야에 무언가가 스쳤다. 거울 앞 자기 모습 뒤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겁하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울을 다시 쳐다보니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시현상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나는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약간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공부에 집중하면 금방 잊혀질 것 같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이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상한 느낌도 사라져갔다. 그러나 도서관에 종이 치며 폐관 시간이 되어 다른 일을 마무리하려던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꽤나 근접해 있었기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다.
도서관 관리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돌아보려 했지만 뭔가 기운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무언가가 내 귀에 삐걱거리며 속삭였다. 뭘 찾고 있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으나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을게.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공부가 급하더라도 그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나타난다는 그 존재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우연히 도서관에 있는 다른 학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비슷한 경험담이 떠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비슷하게 기이한 경험을 했었다고 한다. 누군가는 도서관이 지어진 터가 예전부터 무언가가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공동 환각일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다. 결국 나는 도서관 대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카페로 공부 장소를 옮겼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 음산했던 도서관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종종 소름 끼치는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도서관을 지나가면서 문득 호기심이 발동할 때면 어느 때고 내 뒤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 존재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곤 한다. 내가 누구든 제발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말아줘.